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대한민국에 정말 다양한 대통령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것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진보 좌파적인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중도 있었고요. 노무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진보적인 정권보다도 그 어떤 좌파적인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좌파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권은 그냥 운동권 그게 다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업시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연령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권 때 그때 당시의 마인드를 아직까지도 버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어딥니까? 40, 50대 그때입니다. 20, 30대는 이미 진작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실증을 느끼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 이미 다 지지를 철회한 상태이고 그리고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철회를 다 했는데 40, 50대 요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운동권 때 그때 마인드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령층을 가지고 정치를 지금 해먹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인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배가 있을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 우파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들은 왜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를 했을까요? 그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몸소 체험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 좋았으니까 그 지금 딸인 박근혜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시절을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박정희 시절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우파적인 생각을 박정희 시대를 갖다가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식의 업적을 못 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식의 철학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상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가장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북한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법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 사람만 먼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의 현재 지금 모습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 정치를 할 것이고 공포 정치를 하지 않겠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예측했던 것처럼 정말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폭력 정치,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뭔가 비방하고 대통령과 관련돼가지고 뭐 하나 털끝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게 된다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식의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뭘 도대체 참고 있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주장도 참겠다라고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주장조차도 못 참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 지금 아들과 관련돼서 논란이 터지게 된다면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과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사저와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터지니까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좀스럽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나 지금 하고 있고 뭐 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의혹을 제시해도 참지를 못하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경찰 내사가 지금 착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다른 정부와 다르게 슬로건조차도 시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의혹 제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의혹을 제시하니까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거 경찰 내사 착수 무슨 뭐 구속할 거다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도 마찬가지 왜 쓸데없이 저런 식으로 칸막이를 지금 쳐놔가지고 이런 식의 의혹을 만드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다른 나라 지금 지도자들이 접종을 받는 것처럼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탁 트인 장소에서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접종을 받으면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림막 없습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접종을 받는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모든 나라들이 다 저런 식으로 그냥 접종을 받는 것인데 왜 대한민국만 지금 저런 식으로 가림막 같은 걸 해놔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식의 의혹을 만드냐고요.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림막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접종을 받은 장소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장소에 다른 지금 사진들을 보게 된다면 가림막이 없거나 가림막이 다릅니다. 신뢰를 정말로 생각하는 정부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경찰 내사 착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백신을 접종받을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위에 지금 보시게 되면 CCTV가 있어요. 저 CCTV 같은 것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냥 의혹을 해소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고소를 하겠다, 뭐 고발을 하겠다, 무슨 뭐 형사처벌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포정치, 폭력정치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저거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라는 기사 한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이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종로구청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경찰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고소를 한 사람이 일베인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 어떤 경찰관이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고소한 사람이 지금 일베 회원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일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일베 회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대구 경찰서에 지금 항의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경찰 무슨 뭐 내사에 착수한다라는 것으로 입막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일베 아주 구구적인 사람들이 하는 의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프레임을 누가 짜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다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어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었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 때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도 계속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식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다 묻혔습니다. 왜? 저런 식의 지금 언론과 정부 기관들의 저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다 그런 식의 의견들이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빨리 관련된 정보들을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무슨 뭐 협박하고 뭐 저런 식으로 막 겁박해가지고 입막음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를 시키고 신뢰를 형성을 해가지고 빨리 백신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발 좀 제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공포정치 하시고 그리고 그만 좀 폭력정치 하십시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